네, 잔멸거진 화요일의 첫 번째 코너 바로 네.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모든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자소서 작성 참 어렵기도 하고 그쵸. 중요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소서 작성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주력해서 지도 편달을 받게 될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리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애경산업 자기소개서 파헤치기입니다. 애경산업은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특히 인재 선발에 더욱 신중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기소개서 질문들로 구직자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방금 만나보신 것처럼 애경산업 자소서 항목 파헤치기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파헤치기 앞서서 일단 네. 애경산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취업 준비생들에게 꾸준히 인기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많은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애경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우리가 몇 개의 제품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네. 기억나시는 제품 혹시 있으세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우리 치약 중에는 2080. 오, 네, 네. 있으시죠? 있어요, 네, 집에 그다음에 써요. 케라시스 샴푸. 샴푸. 네, 네, 그다음에 스파크 세제.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네, 세제는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 카피 문구를 갖고 있는 포인트. 포인트. 예, 예.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애경산업 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친숙한 우리한테는 기업이군요. 그렇습니다. 가깝고 아주 친숙한 그런 기업인데요. 네네. 1954년 이래 세워진 이후부터 네. 우리에게 뭔가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여성 감정 노동자를 위한 MOU까지 체결을 해서 뭔가 여성들과 좀 더 친화적인 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애경이 추구하는 비전을 보면은 고객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라는 어떤 개념. 그래서 우리 생활에 스타일리스트화하고 그 스타일리스트라는 것은 좀 더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네. 그런 의지와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게 애경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필품을 이제 바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애경산업에서는 어떤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생필품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친환경 이런 단어를 좀 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단어의 중축을 가지고요, 신뢰, 깨끗함, 혁신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정직하면서도 어떠한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항목들을 우리가 많이들 애경산업에서 접할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글로벌 산업을 좀 주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변화에 두려움이 없고 실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는 기업인가요? 어때요, 혜진 양?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관심을 많이 받는 거는 좀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여성 친화적이다라는 얘기를 구직자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생활 필수품 같은 거를 구매하고 했던 것들이 여성들이 조금 더 빈도수가 높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연 양 주변에서는 어떤가요? 사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취업 준비를 꾸준히 오래 한 분들에게 어필을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사실 애경이란 기업이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솔직히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이제 서서히 기업들을 알아갈수록 좀 더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는 기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경산업의 기업 문화는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애경산업의 기업 문화를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을 배려하는 기업 문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이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디자인의 가치를 아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 여성을 배려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최근에 7월 8일 날 서울시와 녹색 소비자 연대 그리고 각 기업들 예를 들어서 한국야쿠르트나 LG전자나 애경산업 이런 기업들이 여성 감정 노동자를 배려하는 기업 문화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여성에게 감정 노동자를 앞세워서 기업 자체의 문화를 만들고 여성 그 감정 노동자인 직원들을 고충을 해결한다면 결국은 이 모든 이익이 소비자에게 다가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 사이에서 면담이라던가 간담회, 행동 강령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항상 이렇게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컴플레인에 대해서도 매뉴얼화해서 시스템적인 고객들의 만족을 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여성을 배려하는 기업 문화 꼽으셨는데 네. 특별히 애경이 이렇게 여성을 사랑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여성이 아무래도 경제의 주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태진 씨 가정에서. 뭐 내무부 장관님이시죠? 네네. 그래서 남성이 돈은 열심히 벌어오나 결국은 경제의 움직임은 또 여성이 아닐까라는 애경은 그런 걸 또 포인트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여성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더 강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여성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좀 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인문학 키워드가 또 와닿네요. 인문학. 네, 예. 인문학. 사실 기업에서 성과를 더 많이 중시하는 반면 우리 애경은 인문학이라는 키워드를 두고서요. 독서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상 생활에 직원들이 독서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네. 첫 번째 시작은 그 팀의 회사의 임원분이 직원에게 책을 한번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뭔가 문화적으로 확산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네. 거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때 직원들에게 항상 책을 신간 도서를 선별해주고 거기에 따른 저자 특강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요. 직원들이 얼마나 책을 읽고 있는지까지 현황을 조사하는 주니어 보드까지 설치될 정도로 뭔가 직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열광하는 그런 인문학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직원들이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네,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1억 네. 원 정도의 도서 구매비로 와. 투자를 할 정도입니다. 매년. 1억 원이요? 그러게요. 책으로 따지면 참 몇 권일까요? 그러게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투자를 통해서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100일장 대회와 같이 뭔가 내부 직원들이 행사로서 그냥 즐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적인 뭐 어떤 가치도 추구하고 행사를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 같고요. 네. 이때 전문가도 초빙해가지고 생각을 나누는 북카페 이런 것들을 문집을 또 내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애경 산업의 우리가 기업 문화를 알아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은 디자인 가치를 아는 문화였어요. 네, 참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디자인 부서라고 하는데요. 예. 애경 산업은 디자인 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홍대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석 선물 세트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뭐 이것저것 다 들어있잖아요. 치약, 뭐 칫솔, 네. 뭐 이런 샴푸, 비누. 비누. 네네. 네. 근데 최근에 많은 선물을 하지 않는 분야로 또 그런 부분들이 생활용품들이 꼽혔는데 최근에 선물 세트가 3%씩 꾸준히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을 애경은 어떻게 돌파구를 차지할까라는 것에 디자인 쪽으로 채택을 해서요. 디자인에 변화를 둔다라는 의미로 마를린 몬로나 아니면 고흐 같은 디자인을 덮어서 뭔가 생활용품을 고급화시키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예. 그랬을 때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결과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애경의 대표적인 기업 문화를 세 가지로 꼽아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점과 매력이 많은 애경에 입사를 하려면 자소서부터 여러분들이 합격이 돼야 되겠죠?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애매해하는 항목부터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애경 산업의 자소서 기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힘이 들 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욕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힘들 때 뭘로 이겨내느냐 뭐 네.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뭐 술이 될 수도 있겠고 예. 우리 학생들은 어떤 답이 떠오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약간 외적인 요소랑 내적인 요소 약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외적인 요소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족이라든지 친구처럼 저를 약간 믿어주는 존재에 대한 이렇게 부응을 하고 싶은 마음 물론 어필을 하고 싶고요. 내적인 요소로는 제가 좀 승부욕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예. 강한 편이라 제 스스로 그냥 이거를 힘들다고 그냥 지나쳤을 때 내가 얼마나 분노할지를 예, 이걸로써 좀 극복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지연 양도 한번 들어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힘을 주고 이런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매우 감사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저한테 좀 독서를 날리시고 좀 막 비아냥거리고 싫은 소리 하고 이런 분들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런 말 안 들으려고 열심히 해야지.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 둘의 네. 스타일이 굉장히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네. 좀 써 내려가면 될지 방향이 네, 네. 맞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이 방향을 신념이라는 단어로 방향을 좀 더 잡고 자신이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이걸 잘 표현해주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작성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예. 그렇다면은 전문가이신 우리 차윤희 대표님이 작성한 샘플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어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계획은 했었는데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현지에서 언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저는 괜히 해외 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자격지심에 한동안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진 채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외국어 공부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보낸 후 저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보다 더 외국어 회화를 잘할 수 있게 됐고 이때 얻은 경험은 제가 낙담하거나 실망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공식처럼 저를 일으켜주곤 합니다. 네, 간결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자소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작성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이 항목을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우선은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화 하려고 하는 산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어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어학에 대한 능력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스펙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제가 어떻게 노력했는지라는 노력과 최선의 어떤 나만의 믿음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성과 이런 것들의 과정을 좀 작성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요 부분을 좀 참조해서 이런 식으로 좀 써 내려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뺏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시란 말씀이에요. 네, 예. 자 그럼 그 다음 항목도 바로 만나봐야지. 태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애경산업의 자소서 항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 예. 사실 글쎄요, 개개인별로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누군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그쵸.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이도로 따지자면 상중 하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항목은? 결국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 우리가 좀 일명 말하는 깜냥, 뭐 이런 단어, 그런 예.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회사와 정말 얼마만큼 코드가 맞을지 너무 작은 목표를 또 갖고 있어도 또 안 맞을 것 같고요. 너무 또 높은 목표를 갖다 보면 또 회사에 또 어떤 뭐 실망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적절한 수준의 목표 설정을 해놓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항목은 우리 차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생들 두 분도 함께 작성을 해왔습니다. 모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차 대표님부터 한번 볼게요. 임의적으로 어떤 부분을 설정하고 쓰셨나요? 네, 애경산업의 영업팁을 영업. 지원하는 지원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어떤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영업팀에서는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종종 원칙을 무시한 영업사원들을 보게 되고 과도한 압력과 부당한 방법으로 매출을 올린 사원들의 이야기가 기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남양유업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진짜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당장의 매출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다만 그 지향점을 정직에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흘러 어떤 위기를 맞는다고 해도 그동안 쌓은 신뢰로 위기를 돌파하는 애경의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솔직함이 묻어나는 자소서였던 것 같은데요. 작성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애경산업은 외적인 스펙보다는 정말 내적인 가치관이라던가 신념적인 측면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기업 문화에서
보듯이 역시 자소서 항목에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어떤 영업사원이지만 룰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예. 중간에 남양 유업 얘기는 좀 어떤 조금 이제 그렇죠. 비교를 좀 한 부분이 있긴 예. 하지만 예. 그런 회사는 가지 않겠다. 그렇죠. 라는 약간의 좀 어필. 차별, 어필. 네네. 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차 대표님의 자소서를 어떻게 봤을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솔직하게.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는 깔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정직이라는 키워드가 잘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지원자의 색깔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정직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가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을 약간 내꺼화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이 전체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을 첨가해 주시면 더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한. 좋습니다. 예, 지연 양은 어떻게 봤어요? 네, 저도 비슷한 말인데 이제 정직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네. 이 정직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갈린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런 남양기업 같은 누구나 알 법하지만 굉장히 강렬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이거를 잘 살린 것 같아서 저는 긴 분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학생들이 예. 장점과 함께 좀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차 대표님께서 뭐 또 네. 니들이 뭐라러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하게만 보여주고 면접에서 저를 좀 더 예. 어필하는 상황으로 만들자라는 것을 좀 더 전략을 잡는다면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가자 이 생각을 했는데요. 또 이러다 보니까 저를 충분히 어필하지 아무래도. 못해서 호감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정직한 사람은 맞는지 내용이 없어서 못 적은 건 아닌지 네. 뭐 이런 네. 그냥 단어로만 그냥 표현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조금 더 추상적이었던 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취업 준비생들이 써온 자소서를 또 평가해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네. 두 학생 모두 이제 언론사를 희망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또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쓴 거 맞죠, 혜진요? 예, 네. 애경에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써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자, 과연 어떤 자소서를 또 작성해 왔을지 궁금합니다. 이혜진 양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대학 시절 설날이나 추석 때면 저는 종종 백화점 주류 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시급이 좋았기에 스스로 용돈을 벌어야 했던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시 담당 매니저분께서는 저에게 3가지 지시사항을 당부하셨습니다. 첫째, 가장 재고가 많은 물품을 인기 제품으로 소개할 것. 둘째, 세트 상품으로 구매할 경우 낱개로 구매하는 것보다 이익을 보는 것이라 설명할 것. 셋째, 세트 상품은 시즌에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 설명할 것. 이에 딱 부합되는 상품도 있었지만 반대로 전혀 맞지 않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명절 때마다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 단골 고객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비록 임시로 고용된 직원에 불과했지만 저를 믿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저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가령 고객분께서 세트 상품을 낱개로 사면 더 비싸냐고 물어보실 때에는 솔직하게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세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당시 판매율은 예전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만약 제가 판매고를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고객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렸다면 혹은 제 원칙만 내세우며 판매에 소홀했다면 저는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는 만큼 제가 맡은 역할에도 충실했기 때문에 당당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집단 내에서의 역할, 2가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을 때 저는 비로소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비록 원하는 기업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경험담을 네. 잘 살려서 아주 생생한 자소서를 작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작성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처음에 인재상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직이랑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재라는 키워드가 좀 눈에 띄었어요. 네.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조금 찾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이식으로 왠지 이 자소서를 작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제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네.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진짜로 재밌게 잘 봤어요. 맞아요. 자소서를 참 재밌게 예. 보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차 대표님께서도 코칭을 해주셔야죠. 네네. 제가 이 자기소개서 코칭을 하면서요,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완사항을 말할까, 보완을 먼저 하고, 칭찬을 먼저 할까, 이런 고민들을 가끔 하는데요. 예. 오늘은 보완사항을 먼저 하고, 칭찬을 나중에 좋습니다. 네, 하는 방식으로요. 우선은 보완사항으로 보면은 내용상의 매니저가 이러이러한 세 가지의 당부 말씀을 했지만 나는 그 부분에서 좀 다르게 접근한 부분에서 상사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떨어지는 이런 인성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기업의 영업 방침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런 영업 방침을 가지고 모든 전사 직원들이 그렇게 영업을 하게 만드는데 그거 아니다. 세트 상품이 더 뭐 싸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익을 주는 건 아니다. 낮게나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만약에 고객이 한다면 고객 개인의 입장은 좋지만 기업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기업의 관점을 조금 충실히 보지 않고 개인의 어떤 갖고 있는 내적 가치 이런 부분들에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판매율이 예전보다 높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수치를, 네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다시 한번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 보완점으로 본다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앞단에 차라리 그냥 매니저의 얘기를 빼버리는 건 어떻을까.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됐다란다면 빼버리고 그냥 우리 혜진 양께서 그냥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충실히 작성을 하는 게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요, 되게 체계화돼 있어요. 네, 예전에는 뭐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중구난방식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머릿속의 구조가 이제는 정말 취업하고 싶다. 네, 이런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정리화된 그런 부분들이 참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점차 정말 틀이 잘 잡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러우세요? 네, 저를 보시면서 이거 쓰시는 분들도 될 수 있구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지연 양의 자소서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잘 써왔나요? 지금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은 자소서, 제가 봐도 훌륭한 자소서를 한번 봐서 네. 지금 굉장히 겁이 나는데 또 오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편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지연 양은 또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해 왔을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물론 결과 자체가 성공적인 것이라면 가장 좋은 엔딩이겠지만 그보다는 일의 과정, 특히 그 과정을 반추해보고 곱씹어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격언은 나의 무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당장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과정을 돌이켜보고 부족했던 점을 차근차근 짚어나가다 보면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고 결국 나의 무지함에 의한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단순히 과제의 성공뿐만이 아닌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자양분이 될 것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나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네. 자, 뭔가 구체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혜진 양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자소서였던 것 같습니다. 작성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작성 포인트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가진 어떤 신념들을 좀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어디서 지적을 받겠구나는 게 지금 좀 보여요. 그래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차 선생님께서 더 이제 차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맡기겠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뭐 독설 받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솔직하게 좀 아쉬운 부분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강지연 학생은 자주 출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출연한 만큼 잘 작성된 부분에 비해서 아직은 두리뭉실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어떠한 상황적인 경험을 했던 것이 아직 안 나타났다라는 게 아쉽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도출시키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내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황, 행동, 결과라는 어떤 축으로 해서 좀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필요로
필요한 요소들을 다시 키워드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 이제 장점으로 본다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어떤 심성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겸손함, 성공이라는 주제지만 겸손함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뛰어난 역량이 있더라도 인성이나 품성이 나쁘다면 그게 뭐가 회사에 필요하겠냐라는 생각에서요. 사실은 이런 사람을 저는 더 뽑고 싶을 것 같아요. 내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이 못된 부분이 아쉽지만 강지연 양 같은 경우는 심성이 참 품성이 좋은 학생이다라는 생각에서 임업 면접까지 가시면 합격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혜진 양은 어떻게 봤어요, 지연 양의 자소서? 일단은 제가 예. 제 자소서와 비교를 하면서 저도 약간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습니다를 어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되게 겸손한 자세로 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둬서 작성하신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것이 이 글을 볼 때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 자체는 좋았지만 이것이 성공의 기준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궁금했어요. 그냥 보기에는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발판, 과정, 이거의 하나로 또 과정을 짚어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그 주제에 좀 맞게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지연 양 어떻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야기 들었는데 좀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감이 잡히죠? 네, 많이 출연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더 많이 출연해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저를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꼭꼭 씹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의미로 씹으면 안 돼요. 좋습니다. 자, 두 학생 나날이 실력이 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 좀 종합적인 조언을 한번 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취업은요, 운칠기삼인 것 같아요. 운칠기삼. 네. 그래서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 써서가 아니라 무언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 애정과 관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글을 쓰면서 생각하고 다지고 다시 써보고 또 우리 클리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충분히 취업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애경산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확장 속에서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성장할 거냐, 이 정도 사업 확장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게 해가 될 거냐라는 측면에 어떤 문제 상황의 시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AK 플라자라는 백화점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는데요. 이 상황을 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고객들에게 미쳤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조금 더 애경산업이라는 그 정통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주도적인 그 관점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인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처럼 친절하고 유익한 자기소개서 클리닉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또 자세히 코칭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 이제 2부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네, 잠시 후 2부에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정보백서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어지는 취업인생극장 2부에서는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요.